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주미대사가 화를 낸 이유인데요. 이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어제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파장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수혁 대사가 또 뭘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얘기에 실린 의도가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발언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국익이 돼야 이제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또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원론적인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미중 갈등에 관해서 이제 얘기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또 직책이 주미 대사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주제국에 대해서 이제 한 그러니까요. 얘기니까 그게 더 논란인 것이고 또 사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부분에서는 중국을 택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게 민감한 사항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주제국 대사 입장에서 건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더해서 태도가 불순했다. 태도가 불량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감 답변 발언 태도가 문제다. 그렇습니다. 어쨌는데요? 이게 국감 과정에서 초반에는 그래도 좀 질의가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중반에 넘어가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인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 미중 갈등과 관련된 정부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수혁 대사가 미중 양측이 선택하라고 압박을 한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내가 묻고 싶다.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 6월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예. 좀 다소 흥분한 상태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주권적 결정을 하자는 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도 이어졌는데요. 특히 후배 외교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보다 못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이수혁 대사를 좀 자제시키기도 했는데 이 조태용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수혁 대사하고 과거에 이제 2차 북핵 위기 이런 당시에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차석 대표를 둘이 맡아서 굉장히 좀 북핵 위기 최전선에 섰다 이런 평가도 받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교부 선후배끼리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뭘 물어봤는데요? 이 미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 이제 이수혁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북한이 받아들이느냐의 어떤 문제이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 진전이 담보되지 않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수혁 대사는 비핵화 진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어떤 가정을 해서 가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좀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태영 의원은 또 미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읽어보았느냐 이렇게 또 되묻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수혁 대사가 내가 그것을 안 읽어봤겠느냐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답변을 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또 이렇게 좀 질의를 하고 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 태도가 지나치게 불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도 이어졌습니다. 네. 발언의 내용 또 태도 다 좀 논란이 대상이 됐다 이건데 한미 동맹 관련해서 이수혁 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미국 쪽 반응이 있나요? 이런 발언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뭔가 이제 한마디씩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이수혁 대사 발언에 관해서 이제 언론의 어떤 논평 요청에 대해서 한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70년의 동맹 관계와 영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이뤄온 것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예. 그다음에 법규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시키려는 자들을 비롯해서 영내에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은 동맹이자 친구로서 지속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입장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법규를 훼손하는 자라든지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을 겨냥한 그런 해석이겠죠. 그런 표현이겠죠. 네. 이 이수혁 대사가 지난 6월에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앞서 말씀드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가 양쪽에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미 국무부는 그때도 당시에 즉각 반박성 논평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주미 대사관도 이수혁 대사 발언의 취지는 한미 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앞으로도 유지돼야 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수혁 대사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일단 이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은 지난 6월 달에 했던 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 얘기했던 거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이 큰 외교적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양국 태길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의 자기 예언적 프레임에 갇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코로나19 대응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민주주의, 시민 참여, 인권, 개방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사안마다 국익에 맞는 판단을 내리면 우리의 외교적 활동 공간은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시민 참여, 인권, 개방성 뭐 이런 어떤 가치를 중심에 놓고 어떨 때는 어느 쪽 편, 어떨 때는 어느 쪽 편,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세계 질서가 양극화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옛날의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어떤 뭐 표현하자면 비전통적인 성격의 그런 정치 질서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예.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 세력 중 하나의 기대는 이런 국가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판단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라는 게 무엇이냐 이 바람직한 가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의 외교적 행보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런 주장을 이수혁 대사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가령 한미동맹을 중시를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해서 어떤 부당하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국방비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한미동맹의 기초가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경제는 우리가 뭐 중국을 좀 신경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앞에서도 설명하신 BTS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예.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벤플리트상을 시상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 전쟁 70주년에서 양국의 이 한미 양국의 어떤 고난과 희생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민족주의적 편향을 드러내면서 이 항미 원조 전쟁에서 우리도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는데 이거 이제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가 아무리 중국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수혁 대사가 주장하고 싶은 바라고 할 텐데 야당 의원들은 계속 미중 가운데 누구를 택해야 되는 거냐 이 취지로 질의를 하니까 예. 좀 짜증이 났던 거 아닌가 이런 해석입니다. 그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미국 편, 무조건 중국 편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좀 잘못된 프레임에 기댄 질의라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종전 선언을 언급하고 미국도 찬성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이제 보수야당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이 종전선언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평화협정 체결 문제하고 좀 혼동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문제였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수혁 대사는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적 의미를 좀 가질 뿐이지 어떤 별도의 국제정치적인 강제력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 하나의 이벤트로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과거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또 추진해온 이런 내용하고도 일치하는 것인데요. 즉 북한이 미국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그것을 이제 완전한 형태로 보장해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종전선언을 정치적 가치를 좀 낮춰서 이벤트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고 했던 게 우리 정부가 좀 추진했던 어떤 협상 아니었던 것이죠. 네. 즉 미국이 내줄 수 있는 수준에서 종전선언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하고 북한에다가 이거 줄 테니까 전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 동의를 해라. 이렇게 좀 이걸 맞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핵심적인 어떤 협상 전략이었던 건데 예.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도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수혁 대사로서는 이제 좀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발언 내용에 있어서는 다 적절했다라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건 좀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아마 보수야당의 질문에 또 어떤 정치적 의미가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과도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오직 북한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수혁 대사가 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하지만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도 역시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행정부가 제대로 했느냐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성실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했으면 됐을 일인데 네. 이렇게 불량한 태도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오히려
오히려 역효과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이수혁 대사가 우리가 과거에 70년 전에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택한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러면 이제 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우리의 대외 정책의 내용이라는 게 어떤 과거지향적인 입씨름이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냐 그렇죠. 뭐 민주주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프레임에서는 이제는 빠져나와야 될 그런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질의와 답변 이런 게 오갈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행정부의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